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율은 이제 정상적으로 떨어지는데 이제 물가는 또 천정부지로 막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식료품 시장의 물가도 오를 것 같고, 이게 환율이 지금 1200원대에서 이제 움직이다가 조금 있으면 더 내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국내 물가는 뛰어야 됩니까? 미국의 그 세브론이라는 석유 회사가 있어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나고 있었지만은 미국은 실제로 전 세계의 그 3대 석유를 가장 많이 산출하는 국가 아닙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미국 이렇게 있는데, 그 미국의 세브론이라는 석유 회사는 이번에 이러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과정 속에서도 450조를 수익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제 수익이죠. 그럼 엄청난 수익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4사가 아니습니까? SK에너지, GX, 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 우리나라는 보면은 수입 국가로서 전 세계 5손가락이 들어갑니다. 5위. 여러분 놀랍죠? 그만큼 대한민국이 석유를 소비한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석유의 유통 구조가 이 4사로 집중되어 있습니까? 일반 무역 회사들이 예를 들어 잉크가 돼서, 에이전트들이 잉크가 돼서 가져오더라도 이 4사 앞에 있는 밴드 회사, 일종의 세일즈 컴퍼니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4사 SK에너지, GS 칼텍스, 현대오일에서 등록이 된 일종의 피듀셔리 컴퍼니, 세일즈 컴퍼니를 통해서 납품이 되게 되죠. 이거 굉장히 이제 비합리적인 점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배럴당 5불 이상의 전제이익을 갖는다 그러면 세계 3, 5대 수입국으로서 4사가 갖는 마진은 대단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 정부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오늘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 때문에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난리 아닙니까? 결국 이제 뭐 이재명 대표는 자기는 무죄를 막 주장하지만은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행정력이 이제 배임이라든 이런 것으로 이제 가지 않았느냐 이래서 그 결과는 우리가 모르겠지만은, 그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그 세브란의 석유 회사가 450조의 막대한 수익을 가지듯이 대한민국의 정유 4사가 배럴당 5불 20전을 넘는 이익으로 정제 마진을 가진다는 건 엄청난 수익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수익들이 좀 국민들에게 환원되는 방법을,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메이저 4사도 살고 좀 환원되는 방법을 택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고물가로 뛰어오르는 이 환율의 안정 시기에 고물가로 뛰어오르는 우리 한국 경제를 이제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일 대통령이라면요, 정말 우리나라 이 경제 최일선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관료들에게 너희들 나가가지고 다만 1000톤, 그러니까 1000 메트릭 톤, 한 1000톤이라도 너희들 한번 기름 사와봐라, 이렇게 실무적인 훈련을 시킬 만큼 전 세계 5대 수입국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그 위기 마인드를 갖고 있질 않아요. 이 석유공사의
또 뭐 석유협회의 임원들이 쓰는 글을 보면요, 주로 수요와 공급에 관한 것이지 이 원유라든지 정제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가격의 변화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받게 되는 체감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석을 안 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자, 지금 이 원유 시장은 뭐 너무 방대하니까 그렇지더라도 일단 정지원만 말하더라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오래된 전쟁 때문에 러시아는 원유라든지 정제가 생존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우회적인 전술을 쓰는 그 판매 전술을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들의 정제유를 뭐 로스네프트나 가즈프롬이라든지 타트네프트라든지 이런 러시아 유명한 정유 회사들이 인도네시아나 뭐 중국이나 이쪽으로 일단은 오리지널 정제를 보내요. 그건 메이드 인 러시아죠. 그럼 거기에서 뭐 중국이 받든 인도네시아 받든 어디가 받아가지고 그 나라의 탱크 속에서 콤파인 혼합을 시킵니다. 그 나라의 법에 맞게 혼합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한국에도 넘어오고 뭐 동남아시아로도 가고 어디로든지 가고 대만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것이 메트릭 톤당 뭐 기본적으로 500불, 520불 이제 이렇게 CIF 울산 같은 글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가져올 때. 자, 그럼 520불에 일반적으로 관세라든지 뭐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오버헤드 사무실 비용 이런 걸 다 치더라도 550불, 560불이면 수입 원가의 적정선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4사 앞에 있는 그러니까 SK에너지나 GS칼텍스나 현대오일이나 S로 앞에 밴드 회사에 갈 때는 거의 뭐 650불, 700불이 넘어가잖아요. 그 중간에 그 폭이 얼마나 큽니까? 100불, 150불 넘어요. 그럼 여기에서 또 정유사로 들어갈 때는 또 100불의 마진이 나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것이 가격의 형성이 거의 40% 내지 많은 건 50%가 막 급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여기에 종사한 인터미디어들하든지 밴드 회사라든지 또 마지막 파이널 바이어가 되는 정유사에서도 일단 경비를 좀 안 취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근데 제가 볼 이건 너무 심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왕 이제 이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부터 국제적인 영업 사원이 되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생존의 비결은 없다는 압니다. 지금 저출산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어쨌든 무역 강국으로서 나가야지, 국제금융 강국으로 나가야지 이 나라가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나라의 이 빅메이저들이 한번 애국심을 발휘하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의 고통 분담을 이제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환율이 지금 1,200원 돼서 안정권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미국도 이제는 금리를 다음 주에 올라가면 0.25% 이상 안 올려요. FRB도. 그럼 한국이 그러면은 금리를 내려주겠습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은 원유라든지 금리 때문에 미국의 FRB의 $1 금리 때문에 한국 내 이자를 올렸다면 이거 플렉시블 해줘야 돼요. 이자를 내려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또 경감되는 이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게 바로 정치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어요. 현재 우리가 전 세계의 이 국제금융의 황제라 또 성공한 사람으로서 로스차일드 가문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가문이 갖고 있는
노블리스 오브라이즈 보면요, 대단한 거예요. 무엇이냐? 1897년 8월 29일 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원 후 70년 이후 로마에서 멸망되고 난 뒤에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전 세계를 흩어살았잖아요. 그러가 다시 이스라엘 건국을 꿈을 꿈고 리턴 투 시온, 백 투 시온, 시오니즘, 자기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할 때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사람들이 여기에 엄청난 자기들의 자금을 대 1700만 파운드, 그 당시에 1897년에 에드몽드 레스차일드라는 그 가문들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보력, 또 외국의 전쟁에 물자를 대고 버는 돈, 이렇게 돈은 그렇게 뭐 현대로 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볼 때는 안 좋은 방법도 있었겠지만 벌었지만은 민족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던지면서 민족의 아픔에 동참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이 국제 영업사원 일로가 내가 뛰어든 각오를 했다면은 우리 지금 현재 고물가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이 석유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사들이 면밀하게, 자, 그럼 우리는 미국의 세브론처럼 450조 이익을 갖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좀 돌려줘야 돼요. 그렇게 돌려주지 않는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브랜드로 인해서 이 사사들은 엄청난 이익을 취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 자신들의 직원들의 보너스라든지 또 자신들의 그 그룹 안에서만 이 돈이 돌아간다 그러면 그거는 사회적인 노블레스 오라이즈를 떠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래 외국에 이러한 로스차일드 가문의 그 후예들이 갖고 있는 민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 자기 민족들이 자기의 나라로 2000년 만에 이제 국가를 구성하게 시오니즘으로 정신을 가지고 갈 때 1700파운드, 파리에 있는 로스차 가문도 엄청난 도도 프랑도 됐잖아요. 좀 그렇지.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유 사사들이 좀 스스로 내부적으로 뭐 나무 회사 어떤 그 정부 제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배럴당 정제 마진을 가다하게 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좀 돌려주고, 지금 난방비 폭탄으로 난리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좀 이제는 대한민국도 이렇게 국가 브랜드로 먹고 사는 재벌들이 좀 내놓을 줄 알구나 하는 이러한 것이 와 있을 때 이 국가가 우리도 발전되고 어떤 면에서는요 통일의 길도 열려요. 지금 뭐 간혹 언젠가는 한국이 잘 사면은 뭐 흡수 통일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뭐 흡수 통일의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하는 말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은 어차피 국가 브랜드로 살고 있는 정유 회사라면은 좀 여기에 같이 발을 맞추어 가지고 일단은 이 남한에 있는 동포들이만으로도 이 난방비 폭탄에 영향이 되는 거 우리 사사들이 빅메이저들이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 SOE 조금만 풀어주면 되거든요. 좀 그런 것이 되어야 하겠다. 좀 뭐 남의 나라의 어떤 가문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안 됐겠지만 그 로스차일드의 가문을 보면요, 그 문장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영국에 많이 가보셨겠지만은 그 런던에 피카딜리 스트리트가 있어요. 그 아주 그 골목과 같은 데도요 2층 버스들이요 직각으로 꼭 잘 다닙니다. 뱅크 스트리트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피카딜리 스트리트를 무엇으로 이름을 짓고 있나? 로스차일드 스트리트라고. 로스차일드 스트리트. 이번에 가덕도에 뭐 비행장인가 뭔가 하게 되면 그 김영삼 공항으로 하자 이제 그렇게 말하지. 로스차일드 스트리트. 그래서 우리도 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 참 이게 정제 마진을 갖고 부를 쌓아가는 정유 사사들은요 정말 국민들의 이 고통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회사의 장부를 보고 좀 동참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여는 것이 좋다. 그게 노블리스 볼라이지의 태도다. 뭐냐? 그게 꼭 정치적인 면만 권력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날은 정치 권력과 금융 권력은 같이 평행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재벌 기업의 회장들을 데리고 가듯이 그 사람들 거기 앉아서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을 들어요. 그러면 상업적인 마진도 있지만은 대한민국에게 정치적인 마진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인드도 가질 수 있는 재벌의 총수들이 돼가 좀 우리 국민들의 그 고통을 정유 사사들이 이 기회에 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로스차일드의 그 문장을 보면요, 손에 5 형제들이 하살을 진 5개 하살 단계를 상징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방패 이름이 로스칠드예요. 로스. 이 로스가 독일어로 로트는 레드 컬러, 붉은. 칠드는 방패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로스 차일드 이렇게 되는데 그게 붉은 방패. 그것이 결국 유대 민족들이 그 이집트의 혹정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떠나오기 전날 마지막 신의 재앙이 이제 그 애굽의 장자들을 목숨을 앗아갈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붉은 피를 바르잖아요. 그와 같이 그 붉은 방패예요. 보호한다. 그 안에 속에서는 우리는 기업을 익히고 어떻게 나가도록 이 민족을 보호하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되자는 그 로스차일드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먼저 가장 변화될 것이 정유 사사의 탑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의 고통에 어떻게 동참하느냐 이것을 좀 연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우리 여자분들이 부른 거 루즈란 그럽니까? 로스차일드가 로트실드 붉은 방패예요. 그 프랑스어로는 이제 불타 루즈 아닙니까? 루즈. 그 루즈가 프랑스어로는 이제 불타는 색깔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통일 이야기도 나오고 오늘 이제 보도가 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끝나게 되면 어차피 뭐 탈탄소화 정책, 석유화 정책 이래 가지만은 결국 석유 전쟁은 이제 미국에 온다 그러면은 이 우리의 서해, 남중국해, 대만해요. 이쪽이거든요. 우리 대비를 해야 돼요. 그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5대 수입국으로서 참 그 많은 돈을 지금 달러를 밖으로 내주면서 어느 일정한 재벌 사이드의 어떤 정제 마진 속에서 극대의 이익을 누리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같이 백성들이 한해줄 수 있는 대장동의 일당들이 뭐 결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법이 심판하겠지만은 그 눈물의 그 피해자도 아니습니까? 결국 이 국가 브랜드로 정유 사사들이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은 난방비 포탄에 고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참 로스차일드 가문처럼 또 로스차일드의 에드몽드 로스차일드처럼 그 민족이 바젤 강령에 의해서 2000만 년에 조국의 땅 시오니즘 정신에 의해서 나라를 개척할 때에 자기의 돈들을 170만 파운드나 내놓듯이 우리 좀 이 나라에 가진 사람들이 가진 회사들이 국가의 브랜드로 어떤 큰 이익이 있을 때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들어주는 데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지 통일의 길이 될 수 있고 대통령의 국제영업사원 이룰 수 있고 더 빛날 수가 있고 우리 정유 사사들도 더 노블리스 오브리지에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가진 사람이나 또 없는 사람의 힘을 합쳐가지고 이 시대의 어려움을 이제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마음에서 오늘 로스차일드 가문의
그 민족을 향한 열정과 봉사, 그것을 우리 한국에 사용하고 지금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